자, 매분기가 끝나고 한 45일쯤 지나면요. 투자업계에선 정말 슈퍼볼 같은 이벤트가 열립니다. 바로 워런 버핏, 레이 달리오, 그리고 스탠리 드러키밀러 같은 전설들이 지난 분기에 대체 뭘 사고 뭘 팔았는지 우리가 그들의 머릿속을 합법적으로 아주 살짝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2025년 4분기 이 거물들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분석의 핵심에는 정말 상징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워렌 버핏이 CEO로서 보낸 마지막 분기에 과연 그의 마지막 한 수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죠.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요. 이게 그냥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월스트리트 전체를 꿰뚫는 어떤 큰 그림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먼저 이 모든 정보의 추천인 13F 보고서가 뭔지부터 간단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시장을 움직이는 3명의 거물들을 만나봐야겠죠. 그 다음엔 그들의 최신 포트폴리오를 샅샅이 뜯어보고 여기서 보이는 공통점, 바로 빅테크 냉각기 현상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우리 투자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그 핵심 꿀팁까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죠. 월가의 플레이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열쇠, 바로 13F 보고서 해독 시간입니다. 23F 보고서라는 게 뭐냐면요. 사실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300억 원이 넘는 돈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매 분기마다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저희 이런 미국 주식들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하고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아주 상세하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핵심이 딱 정리되죠. 누가 내냐? 1억 달러 이상 굴리는 큰 선들이고요. 뭘 공개하냐? 미국 주식을 산 내역, 즉 롱 포지션만 공개합니다. 언제? 분기 끝나고 45일 안에. 왜 이런 걸 할까요? 바로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서죠. 딱 이 4가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볼 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죠. 13F가 무슨 만능치 특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보가 최대 45일이나 늦어요. 이미 한참 지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 하락에 거는 숏 포지션이나 채권, 해외 주식 같은 건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실시간 라이브 영상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 딱 찍은 스냅 사진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13F가 뭔지 이제 감이 오셨죠? 그럼 이제 오늘의 진짜 주인공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3명의 거인들,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자는 역시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입니다. 이번 13F는 정말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버핏이 CEO로서 내는 사실상 마지막 보고서거든요. 새로운 선장인 그렉 아벨이 이 거대한 배의 키를 넘겨받기 바로 직전, 그 마지막 항해 기록인 셈이죠. 다음은 세계에서 제일 큰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입니다. 창업자 레이 달리오가 이제 완전히 손을 뗐잖아요. 그 뒤에 새로운 CEO 니르 바르데아 체제로 처음 맞는 온전한 분기였어요. 말하자면 첫 번째 성적표인 셈이죠. 과연 그 거대한 그림자를 벗어나서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자는 바로 스탠리 드루켄밀러의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입니다. 앞에 나온 두 거대 기관하고는 좀 달라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돈이 아니라 오직 자기 돈만 굴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날카로운 창이라고 불리는 투자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2025년 4분기 이 거물들의 지갑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통큰 베팅이 있었고 또 어떤 미련 없는 퇴장이 있었을까요? 먼저 버크셔 해서웨이. 움직임이 아주 명확해요. 한마디로 빅테크와 작별하려는 신호탄처럼 보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심장이나 다름없었던 애플, 그리고 아마존 비중을 줄였어요. 그 대신 뭘 샀냐? 에너지 회사인 쉐브론, 전통 미디어인 뉴욕타임즈, 심지어 도미노 피자 같은 주식들을 담았습니다. 뭔가 화려한 성장주보다는 안정적인 가치주를 택한 정말 버핏다운 마지막 한 수가 아니었나 싶네요. 브리지워터의 전략은 딱 한 단어로 정리됩니다. AI 피벗. 이게 뭐냐면요.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그러니까 구글이나 메타 같은 곳의 비중은 확 줄여버리고요. 그 돈으로 AI 인프라, 즉 판을 깔아주는 회사들, 엔비디아나 오라클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은 겁니다. AI 전쟁에서 누가 이길 거냐는 게임에서 베팅하는 말을 완전히 바꿔 탄 거죠.
스탠리 드러켄밀러는요, 역시나 이 사람 선택은 언제나 단호합니다. 자기 포트폴리오 1등 종목인 헬스케어 기업 나테라는 굳건히 지켰고요. 여기에 금융주인 골드만삭스를 새로 추가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한방, 메타 주식을요, 단 한 주도 안 남기고 싹 다 팔아치웠습니다. 빅테크에 대한 의심을 이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순 없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봤는데요. 이제 이걸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세 개의 다른 포트폴리오를 한자리에 놓고 보면 이번 분기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흐름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번 분기의 가장 큰 줄거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세 명의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정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전부 다 빅테크 주식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는 거죠. 바로 이 표가 그 증거입니다. 한번 자세히 뜯어볼까요? 자, 여기 주요 매도 칸을 보세요. 버크셔는 애플, 아마존, 브리즈와터는 구글, 메타, 드러켄밀러는 메타. 공통점이 뭐죠? 맞습니다. 모두가 빅테크 주식을 팔아치웠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주요 매수 칸입니다. 다들 어디로 갔나요? 버크셔는 가치주와 안정성, 브리즈와터는 AI 인프라, 드러켄밀러는 헬스케어와 금융. 보세요. 빅테크는 좀 위험한데? 하는 문제의식은 똑같았는데 그에 대한 해답은 전부 제각각이었던 겁니다. 정말 흥미롭죠? 그럼 이런 서로 다른 전력들이 실제 성과로는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특히 2022년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시장 전체가 18% 넘게 폭락했던 최악의 해였죠. 그때 S&P 500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때 버크셔는 3.3% 플러스 수익률로 아주 훌륭하게 방어해냈고요. 브리즈워터는 무려 32%라는 정말 믿기 힘든 수익을 냈습니다. 시장이 망가질 때 오히려 돈을 버는 전략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준 거죠. 이 성과를 보면 각자의 스타일이 딱 보이죠. 버크셔는 하락장에서 빛을 발하는 강력한 방패 같고요. 브리즈워터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자기 갈 길을 가는 독립적인 플레이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드러켄밀러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높은 수익을 노리는 날카로운 창 그 자체죠. 결국 성공으로 가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얻어가야 할 교훈은 뭘까요? 이건 그냥 요리책 레시피처럼 그대로 따라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보다는 찻잎을 보고 미래를 점치듯이 이 안에 담긴 더 큰 의미를 읽어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3F는 미래를 보여주는 수정 구슬이 아니라 과거를 비추는 백미러다. 그 진짜 가치는요, 이 사람들 뭘 샀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전략적인 생각, 그 머릿속을 이해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 13F 정보를 어떻게 써먹어야 현명한 걸까요?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철학 엿보기입니다. 최고의 대가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그 관점을 배우는 거죠. 둘째, 트렌드 파악하기. 이번 빅테크 냉각기처럼 시장의 큰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나침반처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아이디어 얻기. 그들의 움직임을 보고 이건 나도 한번 공부해봐야겠다 하는 나만의 리서치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는 거죠. 지난 10년간 시장의 왕이었던 빅테크. 이제 투자의 거인들이 그 독주에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앞에서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나요?